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대선 주자급 유명 변호인의 치밀한 자문이 시작됐다. 네, 썩지 않는 우유, 이 교주 문제. 네, 이제 많은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급 인사들도 언론 방송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주가 그냥 예능꾼이다, 그냥 괴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그러한 문제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급 유명 변호인의 치밀한 자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례를 잘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 사례를 철저하게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교주가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그리고 천여 몸에서 나왔다. 재림 예수다. 예수의 몸을 입고 왔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리고 본인이 절대자 그리고 메시아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잘 모아둬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자료들을 모아 놓으시고 그 자료들을 잘 저장을 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주가 우주만물 창조신이라고 하면서 각종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사실들이 있죠. 팩트, 특히 법원에서는 양쪽 변호사가 치열한 논쟁을 하고 증거 전쟁을 하면서 밝혀낸 사실들, 그것이 1심, 2심, 3심까지 가면은 3심에서는 완전히 판사들이 대법원 판정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판정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교주가 거짓말을 해온 실체들이 드러나는 거죠. 거짓말도 한두 가지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교주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천여몸에서 나왔다, 재림 예수다, 미륵뿐이다, 이렇게 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네, 이러한 정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입증해가지고 내가 속았다라는 거죠. 교주를 우주만물 창조신으로 믿었는데 내가 속아가지고 교주에게 각종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대천사, 안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대천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국 티켓, 축복, 이런 것들을 구매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지금 이 교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 이거 자체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주만물 창조신이 우주에서 왔다고 하면서 우주에서 지구로 장사하러 왔습니까? 네? 우주에서 지구로 뭐 많은 지구인들 속이러 왔나요? 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구인들 뭐 기망하러 왔나요? 기만하러 왔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그러면서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또 기사에 의하면 종교법인을 운영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주식회사라면 이것이 실체가 없다라면 반품해야 되는 거죠. 네, 당연히 반품 교환이 가능한 거죠. 또는 환불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금 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저명급 인사들이 서서히 나서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치밀한 자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은 한 분 한 분 사례를 잘 기록하시고, 그리고 내가 왜 대천사를 구매했는가, 내가 왜 보이지도 않는 그 대천사, 그리고 천국 티켓, 보이지도 않는 그 천국 티켓을 왜 구매했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들에게 왜 그 축복을 받게 했는가, 그것이 교주의 우주만물 창조신이라는 가슬라이팅,
심리적 지배, 심리 조작이었다. 이런 근거들을 잘 모아두시고 그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유명 인사들도 이 문제에 서서히 목소리를 조용히 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용히 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네, 우주만물 창조신에게 저항하다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많은 기자라든지 방송인들도 은근한 두려움에 이 길을 못 펴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그저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 교주나 교주의 광신도 맹신도들의 표를 그걸 기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 주자급 유명 변호인이 치밀한 자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 많은 제도권 인사들과 더불어서 주류 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또 기독교 대학 교수도 나서서 방송 인터뷰에 나섰죠. 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오늘 한 제보에서는 한 목사님이 이제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 교주에 대해서 그냥 저처럼 정치인으로 봤던 거겠죠. 정치인. 그런데 나중에는 이 교주의 잘못된 점을 보고 나서 직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 직접 인터뷰에 임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경자 회장님이 얼굴이나 음성 변조 없이 당당하게 방송 인터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또한 방송국에 저에 대해서 음성 변조라든지 또는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아달라,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우리가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나 박경자 이 회장님의 이 용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치인들 정신 차리고 진실의 편에 서야 돼요. 국민,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늙고 병들고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지 못하면서 특권만 누린다 그러면은 그게 어찌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양심 있는 변호인들은 나서야 된다. 그리고 비호 세력들은 빨리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거짓을 비호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